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못 믿을 전자개표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전자개표기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검 결과를 내놨는데 정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국정원도 이번 발표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듯이 해킹에 취약하다, 이게 곧바로 이전의 선거 시스템에 해킹이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보안 전문가들도 이 해킹 가능성이 곧 부정선거 가능성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자적인 장비 더하기 사람의 수작업이 합쳐져서 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투표 분류기나 전산 시스템의 취약점이 선거 조작이랑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짓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전자개표기는 개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차적인 분류 작업에만 사용을 할 뿐이고 이후에 이 선거 사무원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신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된 게 지난 2002년입니다. 이 당시에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이후에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한 사전 선거까지 도입이 되면서 선거 사무의 IT 기술의 의존도가 더 높아졌고 음모론도 커졌습니다. 18대 대선 때는 김어준 씨가 이 개표 프로그램이 해킹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는 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게 대표적이고요. 21대 총선 때는 현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논란이 없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이 만든 전자개표기가 외국으로 수출됐다가 이 해당 국가들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인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라크는 한국산 전자개표기 7만 대를 총선 개표에 도입했다가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재개표를 했습니다. 또 같은 해 콩고 대선에서도 우리나라 전자투개표기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집권 세력이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이니까 국제사회가 이를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The Congolese authorities should also let voters use paper ballots. This is a trusted, tested, transparent, and easy-to-use voting method. The DRC can and should use the same operations that it successfully implemented in 2006 and in 2011. 또 키르기스스탄에서도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사용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통령이 하야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산 개표기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전자개표기를 일단 도입한 게 컸다고 봐야 할 겁니다.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네, 독일에서는요, 이미 2009년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개표기의 하자나 조작 여부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다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도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가 정보기관이 이게 해킹의 위협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니까 전자투표 도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못 믿을 전자개표기의 느낌표는 선거의 꽃은 신뢰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선거의 핵심은 바로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것일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국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국감장에 천공 소환된 이유입니다. 예. 자,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죠. 근데 정책 질의를 하는 이 국감장에 웬 이 역술인이 나오는 거죠? 네, 지난주 이 산자위 국감에서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또 원전 정책을 질의하면서 천공을 언급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삭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바꾸려면 천공부터 설득을 해야 됩니까? 거짓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으로 괴담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을 좀 그만해야겠는데.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천공에 과학자가 필요 없다 이 발언까지 영상으로 틀었지만 이 예산 삭감과 실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국정감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서로 말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네, 환노위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여야 간사인 이미자, 이수진 의원이 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말리려던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실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이미자 간사님하고 이수진 간사님 여성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겪었던 그런 성차별이라든지 그때 어려움들이 떠올라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여성 비하 발언 관련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근데 아직 국정감사 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전과 달리 새롭게 부각되는 큰 이슈는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번 국감이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국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이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나 이재명 대표 수사, 또 야당은 경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같이 이 상대당을 겨냥한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개인으로서는 공천 문제 같이 당내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감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 국감장에 천공 소환된 이유의 느낌표는 수준 이하 국감은 이제 그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국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 질의보다는 뭐 아니면 말고식 정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올해 국감은 이 한방은커녕 반방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할 인재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